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 앤서니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이 고점과 이 하락에 대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부에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넘겼냐 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넘겼지만 여기는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정의는 박스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근데 우리가 상승을 보고 매수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일봉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단기선이 이 장기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이 분출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60일선이 이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와 같이 지금 현재 가격이 6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봐도 수익분을 먹기가 되게 짧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승분이 끝난 거냐, 즉 상승 관점이 끝난 거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관점 하나만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지난 장에 2월, 3월, 4월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로 상승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5일선과 21일선이 크로스 나는 지역을 잘 보시면은 이게 외봉으로 이런 상승이 일어났냐, 아니면 더블 바텀을 찍고 저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을 찍고 상승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상승이 외봉으로 상승인지 아니면 더블 바텀으로서 상승인지는 모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저가 있죠. 여기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외봉으로서 상승이 일어나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하지만 관점상으로는 더블 바텀이 더 유력한 것 같죠. 그래서 굳이 그어드리자면 이런 식이 되는 게 더블 바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오른쪽 그래프에 해당했었던 여기서 이제 크로싱이 두 번 일어나고 골든 크로스가 두 번 일어나고요.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우리가 여기랑 여기를 체크하고 여기랑 여기 체크해 보면은 더블 바텀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한해서는 우리가 상승 관점 딱 하나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점이 깨지게 되는 것은 여기를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말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손절가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손절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봉으로 체크했을 때 29일, 28일 이런 양봉의 저가나 시가 체크를 하셔도 좋지만, 제 기준에 의해서는 저는 26일, 27일 이 저가를 체크했습니다. 손절률이 얼마나 되냐? 저는 지금 가격이 제가 고점을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에서 2% 정도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여러분들 원화 차트 보시기 때문에 원화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가격으로부터 1, 2차 매수에 들어가고 손절선까지 한다면은 한 6% 안쪽으로 6%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상승에 대해서 매수에 들어간 분들은 공통사항으로 10%를 넘길 수 없어요. 절대. 정말 최고점에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손절선은 10% 이내가 되어야 된다, 10.5%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점선을 따라가면은 추세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칼손절하는 걸로 합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손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장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저점을 넘겨가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기장을 정리하고 단기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트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할 텐데 웨이브 코인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매수에 들어가고 싶고 난 이 코인 가격에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차트가 마음에 들던지 간에 난 매매할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웨이브가 됐던 아더, 스레솔더, 솔라, 스텔라 로맨이 됐던지 간에 그 코인 차트를 키시고요. 거래대금만 체크를 하시고 이 거래대금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볼륨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굳이 웨이브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면, 웨이브는 5월 30일쯤에 이런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걸 더 들어 올리면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조금씩 꺼져간다, 아니면은 이제 거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거래대금이 들어온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날짜를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이 6월 1일에 해당하겠지만
그마저도 오늘자나 아니면 내일자나 앞으로 있을 그 추세에 있어서 이전 거래대금과 다른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거나 그런 식이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전의 웨이브처럼 전체 차트상 거래대금은 크게 들어왔는데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저는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알트장 정리를 하고 일단은 단기장 넘어서 뭐 중기나 장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봉상 60일선은 거의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가 이 주봉상 60일선 위에 있냐 아니면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의 추세가 그냥 상승 추세다 아니면 지금의 추세가 하락 추세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의해서 사실 21년도 6월 7월장은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처럼 이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뭐 두 군데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 이게 주봉상 가격 차이를 보면은 이동평균선과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크죠. 이 말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이격이 줄어들면서 가격과 이런 이동평균선이 만나야지 사실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옆으로만 밀어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꺾일 것이고 이때 하락이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비트스탬프로 옮겼고요. 17, 18년도 이전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선과 주봉 관계 보면은 상승장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위에 있었고 지금 현재 장은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17, 18년도를 보면은 이때 추세선을 한번 탈락하고 그 다음에 휩수 한번 준 다음에 전형적인 하락장을 걷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상승세를 밟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탈하는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코로나 이 차트가 되는 거고 그때를 제외하면은 쭉 상승을 하면서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과거 차트이긴 한데 13, 14년도도 똑같아요. 상승분을 위에 있고 하락장일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가격 차이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이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 확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격이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는 보통 여기서 완성이 돼서 확산으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저는 이 이동평균선과 가격 차이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단지 근데 이동평균선과 가격을 보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때는 이런 구간들을 보셔야 된다. 즉 13, 14년도에는 우리가 과거 저점을 다지는 구간을 볼 수도 있었지만 정말 찐 상승은 25년도 10월쯤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 18 지나서 19년도의 상승은 이제 5월 13일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선과 5일선 체크해 보시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 벗어나니까 좀 벗어날게요. 그리고 이걸 체크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100%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은 이동평균선 간의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맞죠. 그럼 여기가 저점인 거고 이 과거 구간과 똑같이 이제 우상향이 진행되는 차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방향성을 모릅니다. 심지어 주봉과 5일선과 21선은 격차가 줄어드는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런 구간을 밟고 있다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상승 관점을 제시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만 볼게요. 월봉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 5일선과 21선이 데드가 벌어지면은 한두 달 안에 저가가 나오게 된다. 그게 발생을 했던 게 4월 또는 5월이고요. 저는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6월 또는 7월에 저가가 표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과거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17, 18년도에는 한 달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13, 14년도에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정확하게 200일선 올라오는 곳에 저가 테스트하고 이전 패턴을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항상 패턴은 안 맞듯이 외봉일 수도 있고 쌍봉일 수도 있고요. 이 여기서 저가 테스트하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내는 게 항상 중요하죠. 가장 확률 높은 것을 시나리오로 구상해야 된다는 말에 해당하는데요.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저가를 준비를 하면서 이때 매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게 6월 달 말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7월쯤에는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점을 주봉상 대입을 하면서 어디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봉을 체크하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을 하자면은 단기 관점 아직 유효하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안 보인다. 미정이라고 적을게요. 하지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관점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부에는 단기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장기적인 것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계속 관망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봉상 5일선과 20일선을 주로 봐주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일봉상 5일선과 20일선 또 60일선까지 보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장을 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매하시다 보면 간혹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손절을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과 손절은 매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손절이 싫어서 손절을 안 하고 존버를 하시는 분들, 특히 현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선물은 그냥 대부분 뚝배기가 날라가서 존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 졸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존버나 아니면은 청산까지 버티는 거나 그렇게 영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스캘핑을 할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1.5, 마이너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뭐 이때 마이너스가 두 번 연속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플러스 2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결국에는 손익비라는 말에 해당하는데 확률은 반반이라는 입장에 의해서는 손실과 수익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손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뭐 우리가 반반이라는 가정하에 그 손익비가 2배 정도라고 가정을 해도 이 손실이 무조건 안 난다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관점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이번 약세나 하락장의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관점은 꾸준히 제시되니까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까지 3일 휴무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